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여러분들에게 경제 관련, 주식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좋은 실적을 거두었던 애플에 대한 최신 뉴스들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애플은 30일 실적 발표에서 2분기에 매출에 597억 달러, 우리 돈 약 71조 원의 성적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11% 증가했는데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13.4% 증가한 131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보통 애플은 4분기 실적이 가장 높고 나머지 1, 2분기는 비슷한 편인데 이번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주력 사업인 아이폰 매출은 264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33억 7천만 달러보다 많았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한 매출 증가율은 1.66%에 불과해 아이폰 사업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아이패드와 에어팟 등 다른 사업 부분은 폭풍 성장했다. 아이패드 매출은 1년 전보다 31% 오른 6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보다 35% 많다. 에어팟 등 기타 제품 매출도 1년 전보다 16.7% 성장하며 6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애플은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한 주를 4주로 쪼개는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주식 분할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이미 마쳤는데요. 분할된 주식은 다음 달 24일에 배분되고 같은 달 31일부터 조정된 가격의 거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애플의 액면 분할은 이번이 5번째다. 2014년 6월 9일에는 주식 한 주를 7주로 나누는 7대1 액면 분할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우선 액면 분할은 애플에는 별다른 큰 의미는 없다. 근본적으로 회사 구조가 달라지는 것도 시가총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단기적으로 액면 분할 호재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효과는 사라진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7월 31일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편입 기업 가운데 주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오른 뒤 액면 분할을 한 경우가 별로 없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편입 기업의 경우는 더 없다면서 두 지수 모두에 편입된 애플의 전날 액면 분할 결정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주가가 지금 3,000달러가 넘지만 상장 뒤 2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다. 애플이 올해 신제품 아이폰 12 출시 연기를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품 양산 시점이 미뤄진 탓이다.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 재무 책임자는 30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애플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새 아이폰 판매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몇 주 후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는 10월 늦으면 11월은 돼야 신제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IT 전문 외신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이폰 12 출시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애플이 공식적으로 이를 처음 언급한 것이다. 글로벌 출시가 연기됨에 따라 국내 출시도 늦춰지게 됐다. 올해 신제품인 아이폰 12 시리즈는 총 4종으로 출시된다. 5.4인치 아이폰 12, 6.1인치 아이폰 12 맥스, 6.1인치 아이폰 12 프로, 6.7인치 아이폰 12 프로 맥스 등이다. 애플워치 6 세대도 아이폰 12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워치 6 세대는 전작보다 방수 능력이 개선되고 수면 측정 기능도 탑재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10월 11월이 되겠죠. 그때 행사에서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등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에어파워가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에어파워는 지난 6월 열린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애플은 새 하드웨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애플 CEO 팀 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팀 쿡은 2011년 애플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고 스티브 잡스의 별세 후 2011년 8월부터 애플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역임하고 있다. 1993년 3월에 애플에 입사하고 2011년 당시 스티브 잡스가 떠나게 되고 뒤를 이어 CEO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쿡은 스티브 잡스가 11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췌장암 수술로 회복하고 있을 때에도 근 2달 동안 애플의 CEO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에도 잡스가 간 이식 수술을 위해 휴직한 몇 달 동안에도 애플의 CEO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회사에 쏟아붓고자 노력하겠지만 결코 잡스와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겠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 말만큼이나 쿡은 잡스와 같지 않은 자신만의 길을 통해 애플을 성장시킨 것 같습니다. 애플은 미국 상장회사
사상 최초로 첫 1조 달러 시총을 기록하였고 지금은 1조 8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몸값 높은 IT 회사다. 팀 쿡은 최고 경영자 역임 후 애플 시총을 3배 가까이 올린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1960년 미국 엘레바마주에서 출생했으며 1982년 오번 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듀크 대학에서 MBA를 취득했다. 1983년부터 94년까지 IBM에서 제조와 유통 부분을 담당했다. 1994년에는 일렉트로닉스에서 COO로 일했다. 1998년 애플 운영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됐으며 이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를 책임졌다. 2005년 최고 운영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팀 쿡은 생산 라인과 유통망을 단순화시켰고 제조 부분 일부를 외주화해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바꿨다. 이에 팀 쿡 영입 후 애플의 매출은 아주 많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은 팀 쿡은 스티브 잡스의 신임을 얻었으며 2004년, 2009년,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치료를 위한 자리를 비웠을 때 애플 최고 경영자 역할을 대행했다. 최고 경영자가 된 당시 애플의 매출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아이폰은 9,300만 대 판매량을 올렸다. 2016년 기준 2억 1,200만 대를 팔며 실적을 배 이상 끌어올렸다. 그해 8월 아이폰 누적 판매량은 10억 대를 돌파했다. 그해 애플 주가는 5년 반 동안 112% 올랐으며 애플 시가총액은 엑슨모빌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팀 쿡은 아이패드 또한 9.7인치에서 크기를 줄인 7.9인치 모델인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했다. 또한 애플 펜슬과 함께하는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도 내놓으며 제품 다양화에 힘썼다. 또한 애플 TV와 애플 워치를 새롭게 출시했다. 애플 페이와 음악 스트리밍 애플 뮤직을 신규 서비스로 내놓으며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도 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만든 위대한 제품 창조자다. 하지만 앞으로의 애플의 미래는 이제 팀 쿡에게 달렸다. 컴퓨터를 대신할 다양한 미래 사업을 구상 중인 애플이 잘하면서 동시에 선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팀 쿡의 경영 아래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된다. 이번에는 우리 주주님들이 기다리시던 영문 번역 기사 시간입니다. 6월스토리닷컴에서 7월 14일 기사인데요. 다른 기사들은 영문 번역이라도 한국에 있고 그럴 수 있는 기사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 영문 기사를 번역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에서 저만 번역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번역 기사들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애플은 곧 세계 최초의 2조 달러 가치 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 애플이 서비스 사업과 단연간 5G 시장 기회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2조 달러 마켓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테크놀로지 기술 부분 분석가 데니얼 아이브스는 말했다. 그는 아이폰 제조사 주식에 525달러의 새로운 불스 가격 목표를 세웠다. 이 불스는 이제 황소라는 뜻으로 오르는 마켓이고 베어 마켓은 내리는 마켓이라는 뜻이죠. 데니얼을 포함한 다른 기술 부분 애널리스트들도 올해 말 5G가 탑재된 아이폰 12의 출시를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데니얼 아이브스 에쿼티 리서치 전무이사는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핵심 지역 중국에서 대규모 아이폰 12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접점으로 아이폰 12에 이은 2021년 아이폰 12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까지 시장 가치 예상 상승을 2조 달러로 이끄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5G는 애플의 다음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까지 예상되는 시장 상승 가치를 2조 달러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니엘은 인도 시장 역시 애플이 얼마나 빨리 2조 달러의 시장 자본화를 달성하느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 중국 스마트폰을 사지 않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애플이 내년 시장에서 주요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말 인도 정부는 위챗, 헬로, 틱톡 등 인기 있는 앱들을 포함해 무려 59개의 중국 앱을 금지하면서 인도의 주권과 청렴, 인도 방어,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대한 사법적이라고 규정했다. 데니얼은 뉴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는 애플에게 굉장한 광신자였고 여기서의 성공은 2조 달러 돌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얼에 따르면 애플은 4G, 5G를 혼합한 아이폰 12용 4개 모델을 5G 추가 부품에도 불구하고 일부 버전에서는 $1,000 미만으로 잠재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격대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테랑 기술 분석가는 공급망 점검 결과 유선 이어팟과 충전기가 아이폰 12 박스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시 내년 아이팟의 교차 판매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덧붙였다. 애플이 2019년 6,500만 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9,000만 대 안팎의 에어팟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애플 주가는 애플 스토어, 최근 출시된 애플 TV, 애플 뮤직, 애플 페이 등이 포함된 서비스 사업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신세대 5G 아이폰을 둘러싼 낙관론에 힘입어 올해 초부터 이미 34% 급등했다. 이번 역시 번역 기사인데요. 7월 31일 ccn.com에 나온 기사입니다. 애플은 3분기에 중국에서만 93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중국에서 기록적인 아이패드 및 서비스 매출을 기록했다. 여기 애플사의 2조 달러짜리 주식이 될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있다. 1. 스마트폰 산업 성장 둔의 상쇄. 2019년 초부터 다양한 데이터들이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를 지적해왔다. 스마트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면에서 더 탄력적이 되었다. 사용자들은 이전보다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 설득력 이유가 더 적다. 갈트너의 분석가인 로볼타 코사는 또한 전화기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애플이나 삼성의 대표 모델은 $1,000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다. 미드레인지 스마트폰 시장은 $1,000의 절반 가격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태블릿과 서비스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애플은 스마트폰 수요 감소의 위협으로부터 애플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중국에서 잘 나가는 애플. 2020년 폭발적인 실적을 거둔 기업들 사이에 공통된 주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는 분석가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증시도 애플의 중국 시장에서의 기대 이상의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맥은 중국에서 새로운 수요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3. 다양한 비즈니스. 스마트폰 사업은 여전히 애플의 핵심 사업이지만 다양한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애플은 2019년 하반기 웨어러블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여기서 웨어러블 산업은 애플워치와 에어팟 등 몸에 끼는 기기들을 말한다.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는 2019년 말 폭발적인 수요를 기록했다. IDC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35%의 시장 점유율로 웨어러블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애플은 웨어러블 분야에서 전년 대비 195.5%의 성장을 공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에어팟 시리즈의 인기는 웨어러블 분야에 대한 애플의 우세를 35%를 끌어올렸다. 애플워치의 성공은 건강관리 분야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애플워치는 심박수, 모니터링 및 폴 감지 경고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애플워치 고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헬스케어 시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애플워치는 의료 서비스 내에 수많은 서브마켓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클리닉의 스터디 헬스의 설립자인 힐릭 볼그렌에 따르면 혈압 감시는 애플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애플이 수면, 혈압, 음식 섭취 등의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더 많이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다면 애플이 업계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에 회사는 서비스 시장에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쿡은 말했다. 애플의 6월 분기 실적은 제품과 서비스 부분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과 각 지리 부분에서의 성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회사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지고 주요 산업에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이제 미래와 결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어려움을 감안할 때 5G는 2030년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에 따른 가능성은 스마트 안경으로 사람은 아이폰의 화면이 아니라 렌즈의 증강 형실과 유사한 화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고 읽고 인터페이스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애널리스트 밍치거에 따르면 애플은 이미 2022년 초에 출시될 수 있는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AR, VR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번 달에 최근 AR 기반 인수를 해 5월 중순에 약 1억 달러의 넥스트VR을 인수했습니다. 넥스트VR을 사용하면 모든 주요 VR 헤드셋 공급업체를 통해 스포츠, 음악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으며 NBA, 폭스 스포츠, WWE 및 기타 스포츠 제작 기관과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 외에도 애플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애플은 2018년 말까지 주요 자동차 대여를 했으며 테슬라 전 임원 더그 필드를 데려와 애플 자동차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애플카가 출시될 예정이며 또 다른 잠재적인 스타 제품을 애플의 무기고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 외에도 여전히 애플이 10년 후에도 많은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태블릿, 랩탑 및 데스크탑을 판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